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라는 말을 핑계 삼아 오늘 해야 할 일을 소파에 앉은 채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몇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길, 조금 덜 힘든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가는 갈림길이 생겨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기를 주저할 때 저는 바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나약함이 만연한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외로운 길인지 알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저 역시 그 지독한 외로움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저를 갉아먹는 독과 같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번성합니다. 오직 그곳만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제게 다가와 그 고통을 덜어주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 고통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마취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금 그 누구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대한 정신적 장벽을 제 힘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그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이 경험은 제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대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나의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구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도, 좌절도,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동기부여라는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감정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실패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라는 플림지한 감정 너머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죠. 그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던져 넣는 장작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없다면요? 스스로 불을 지펴야 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순간에 최고의 자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 여정에서 동기부여가 항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가짐, 이단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어떤 거대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우러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 있지? 라며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 경쟁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가자, 한번 붙어보자. 제가 고통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즐깁니다. 그것이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인간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엿 먹어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2번 이상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죠.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할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우리는 너무 쉽게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그 야수와 같은 투지,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던 그 도끼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을 처음 일으켜 세웠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당신의 내면에 무한한 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추진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열정도 추진력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되고 말겠다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날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날들에도 당신은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코치가,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욕이 넘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된 현실을 만들어내서라도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키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동기는 항상 당신의 뇌가장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 소음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과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목적이 있고 그것은 당신만의 경주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과정이 됩니다. 기쁠 때 웃고 행복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위해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비참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꺼려하고 덮어두고 싶어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건너뛰고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삶의 지옥 구덩이로 직접 들어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당신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진짜 여정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여정을 끝까지 견뎌낼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 속에 던져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다시 불 속에 던져지는 쇠와 같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견뎌내면 당신은 결국 날카로운 검처럼 단련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겪은 지옥을 통해 강해집니다. 과거에 저는 제 불안정함을 힘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기억들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아 네이비실에 도전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자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뒤집어 엎기 시작한 것입니다. 패배감 대신 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제 내면의 목소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데에는 스승도, 정신과 의사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 결승선까지 나를 끌어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힘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냐고.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찾아옵니다. 운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를 학대한 아버지가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진짜 악마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찾고 있었고, 데이비드, 넌 패배자야. 그렇게 태어났으니 괜찮아라는 변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여,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찾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한계를 찾기 위해 항상 그 가장자리를 맴돕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지?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거지?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부의 영향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스로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TV를 끄십시오. 방 안에 혼자 앉아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당신은 그 속도에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신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안에 2명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명은 약한 아이였던 데이비드 고긴스이고 다른 한 명은 제가 창조해낸 강인한 존재인 고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긴스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너의 새로운 일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통받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고 너 자신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뇌는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만 당신이 뇌를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신을 단련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 안락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거대한 목표가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을 잘게 쪼개십시오. 대부분의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삽니다. 그 상자 밖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족쇄로 채우고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의 40%만 사용했을 때 멈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와 같은 거버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버너는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당신의 삶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과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되 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꿈만 꿉니다. 그 꿈 뒤에 노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되겠다 라고 말한 뒤 그러기 위해 나는 석 달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만이 남을 때 당신은 비로소 꿈의 주인이 됩니다. 인생의 교훈은 산 정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산중턱에서 혹은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몇 번이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를 때마다 교훈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산을 오르는 가장 빠른 길과 모든 위험, 모든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얼마나 끔찍했든 그 어둠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성공의 비결은 없습니다. 마법도 없습니다. 오직 지독하고 고된 노력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젠장, 오늘도 끔찍하겠군 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그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세상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당신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거울을 보고 당신의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뚱뚱하다면 뚱뚱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면 어리석다고 말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미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고통의 반대편에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십시오. 책을 읽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마음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나약함, 불안정함, 그리고 과거의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신이 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피해자 의식 위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기계, 즉 당신의 정신을 매일같이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심장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수십 년간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인간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굳이 미소 지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